저는 올해 72입니다. 제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죠. 박영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실까 싶어서입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확히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고 창밖을 봐도 햇빛이 밝은지 흐린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TV를 켰다 끄고 소파에 앉았다 눕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녁 6시쯤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식빵 2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풀 죽은 눈, 며칠째 안 깎은 수염. 이게 내 모습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 일어나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30년을 살았지만 아침에 나가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공원에는 이미 몇 분이 계셨습니다. 산책하시는 분, 벤치에 앉으신 분, 운동하시는 분.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앞으로는 자주 뵙겠네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셨어요. 매일 나와야 자주 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건 그날 하루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덜 무기력했거든요. TV를 보다가도 내일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7시 반이 되면 눈이 떠지고 세수를 하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루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변화는 2주째부터였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공원에서 매일 보던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요즘 매일 보니까 반갑네요.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영호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철수 씨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철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네, 아빠. 서준이, 요즘 유치원 어떻게 다니니? 아, 잘 다녀요. 그런데 왜요? 아빠가 도시락 좀 싸줄까 싶어서. 전화 너머로 딸아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진짜요? 응. 할아버지가 만든 주먹밥이면 서준이 좋아할 것 같아서. 딸아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 손주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주먹밥에 계란 1개, 방울토마토 몇 개.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딸아이가 서준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 씨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 1회 식사 배식 봉사였는데요. 처음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분들이 더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영호 씨, 오늘도 왔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철수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호 씨, 요즘 밥은 잘 드세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도 먹다 마는 날이 많았죠.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따라 망가져요. 제대로 드셔야 해요. 그날 철수 씨는 저를 동네 보건소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양 결핍, 근육량 감소, 비타민 D 부족.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대로 가시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단백질 꼭 챙겨 드시고 햇빛도 자주 쬐세요. 그날부터 저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두부, 계란, 우유, 생선, 단백질 위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수 씨와 함께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벽 밀기, 벤치에 앉았다 일어서기. 처음엔 10번도 못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2주, 한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따라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좋은 일이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 봤어요. 여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늦었지만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날 저는 오랫동안 쌓아뒀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폈어요. 먼지가 수북했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다녀왔다. 철수 씨와 운동도 했다. 서준이 도시락 싸는 게 즐겁다.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 제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슬픔을 혼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꺼내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딸아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대요. 서준이가 스마트폰을 하나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카톡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거의 쓸 줄 몰랐거든요. 전화 받고 거는 것만 알았죠. 서준이는 30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여기 누르면 사진 찍히고요. 여기 누르면 카톡 보낼 수 있어요. 신기하더군요. 그날 저녁 혼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창밖 풍경, 식탁 위 꽃병, 제 손. 잘 나온 건 하나도 없었지만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 주 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배우는 곳 아세요? 철수 씨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히 알죠.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10명 정도 계셨어요.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는데 아주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셀카라는 걸 찍었어요. 잘 나오진 않았지만 딸아이한테 보냈습니다. 5분 뒤 답장이 왔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도 웃고 계시니까 좋아요. 저는 그날 하트 이모티콘을 처음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저는 카톡도 자유롭게 하고 유튜브도 볼 줄 알게 됐어요. 철수 씨와 사진도 찍고 경로당 친구들과 단체 사진도 찍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어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서준이, 철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 경로당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거울 앞에서 찍은 제 모습이었어요.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
핏기가 돌고 눈에 생기가 있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기력은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제 삶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시 피어나기 위한 준비. 오늘 아침에도 저는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공원으로 갔어요. 철수 씨가 먼저 와 있었고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호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단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창밖에 나가 보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밥을 제대로 드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 작은 것 하나만 배워 보세요.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집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다시 피어날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